한국말로 이제 직역을 하면 운영 관리라고 보실 수 있고, 쿠팡이츠의 오퍼레이션스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원홈푸드 경영기획팀에 입사하여 우버이츠를 거쳐 쿠팡이츠 머천트 오퍼레이션 스페셜리스트로 근무 중인 윤호가 되고 싶은 직장인 4년차 남승호입니다. 일단 오퍼레이션스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이제 직역을 하면 운영 관리라고 보실 수 있고, 전체 예를 들어 사업에 있어서의 운영이 어떻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 원활하게 이제 프로세스화 시키고, 또 이제 페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데 포커스된 직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츠의 오퍼레이션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머천트 오퍼레이션이랑 이제 EDP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츠 딜리버리 파트너 오퍼레이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장에서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까지 하는 과정에서 운영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쿠팡에서는 5Ws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5Ws라고 하면은 왜를 5번 외친다 라는 의미로 어떤 현상에 있어서의 문제 원인을 찾기 위한 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일단 현상에 대해서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던져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원인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A가 상품 발주를 했는데 상품 발주를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를 하였던 이유가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휴먼 에러인가 에서 끝날 수 있지만, 휴먼 에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품 발주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고 해서 공정 과정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또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지점마다 매뉴얼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더 왜를 외쳐가면서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찾아가는데 주력하는 이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퍼레이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고가, 논리적인 사고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액션을 통해서 이제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가 제일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현상에 대한 이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스크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을 가지고 깊이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본인의 약간 의견도 어느 정도 확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의견 확립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조금 경험해 본다면 이제 오퍼레이션스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쿠팡이츠에서 와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데이터를 본다기보다도 하나의 데이터를 제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주문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문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0가지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한 가지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퍼레이션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공정 과정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화하는 데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스맨보다는 지금 프로세스가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사람이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그 매뉴얼이 항상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매사에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개선을 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좀 경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서 개선을 했고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그 세 번째 회사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전과 후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직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직무에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작은 것도 약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영업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좀 더 호기심이 많으면서 문제를 깊게 바라보는 사람이 좀 더 지원부서에 맞지 않을까? 사람과의 어울림이라든지 좀 더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서비스업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성향이 좀 더 맞을 것인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돌아봐 봤을 때는 좀 더 호기심이 많고
현상에 대해서 왜 이 현상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원무서에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후배들한테 얘기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아까 왜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왜 하고 있을까? 이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명분을 찾는데 좀 주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액션이 좀 상대적으로 더딘데, 좀 더 생각을 좀 줄이면서 액션을 해보고 그 액션에 대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점을 어떻게 선으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선이 어떻게 면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꼭 선이 되고 면이 되기까지 혼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힘든 상황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들도 많겠지만, 항상 이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마 면접관들이 좋아할 거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해요.